당신의 마음이 아니라 당신의 가슴이 지혜와 치유와 사랑의 근원이다. 이 가슴은 아주 명석하다. 삶을 느끼는 것도 공명을 통해 삶에 연결되는 것도 가슴이다. 가슴은 배척이 아니라 포용하는 법, 판단이 아니라 수용하는 법, 저항이 아니라 허용하는 법을 알고 있다. 마음으로 생각하기보다 가슴으로 느끼는 법을 배울 때 삶의 경험은 완전히 달라진다. 모든 것이 다 괜찮은 하루를 상상해보라.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근사한 하루를. 이제 막 사랑에 빠졌거나 오랫동안 바라던 무언가를 얻었거나 아니면 아무런 부담 없이 행복한 기분으로 해변에 드러누워 휴가를 즐기고 있다고 해보라. 이 근사한 하루의 이미지로 자신을 가득 채워보라. 그 행복을 만끽하라. 그 느낌이 당신의 마음과 몸과 가슴으로 흘러넘치게 하라. 이제 상상 속에서 모든 것이 괜찮다는 그 기쁨을 만끽하는 동안 어떤 경험을 했는지 알아차려본다. 마음에선 아무것도 달라질 필요가 없다는 느낌이 들었을 것이다. 몸에서는 깊은 이완감과 함께 기쁨이 차올랐을 것이다. 가슴이 열리고 탁 트이면서 가벼워지는 기분이 들었을 것이다. 모든 것이 언제나 괜찮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렇다고 어려움이 없었으리라는 뜻은 아니다. 다만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고 좀 더 명료한 상태에서 거기에 반응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열려있고 느긋하고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매이지 않은 채 살아간다는 건 어떤 모습일까? 더는 삶에서 갈등을 겪지 않고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삶을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일 아닌가? 가능하다. 사실 인생의 온갖 일은 모든 것이 괜찮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갈등 없는 삶을 향해 가는 여정의 한 부분이다. 괜찮지 않다는 통념. 우리는 다들 이렇게 괜찮기를 바라지만 실제로 이는 몹시 어려운 일 같다. 잠시 물러나 온종일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지켜본다면 만족하며 편안히 쉬기보다는 그 반대로 하고 있는 마음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다. 마음은 뭔가 더 나은 것을 찾는다. 더 나은 몸, 더 나은 애인, 더 나은 명상, 더 나은 자동차, 더 나은 마음. 이런 마음은 삶이 생각하는 대로 굴러가기만 하면 자신이 편안해질 거라 기대한다. 당신은 또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없애려 굉장한 에너지를 쓰고 있다. 그러나 인생과 씨름하는 동안에는 만족감이 오래가기 어렵고 그래서 무감각한 충동의 세계에서 만족을 찾으려 들게 된다. 정직하게 들여본다면 당신은 더 나은 경험을 찾아다녀 봐야 별 소용없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잠시 효과는 있겠지만 결국은 똑바로 해야 한다거나 자신과 삶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관념에 다시 사로잡히고 말 것이다. 여기서 마음이란 결코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일이 중요하다. 마음은 우주가 탄생한 이래 138억 년에 걸쳐 삶이 정교하게 다듬어온 창조물이다. 삶은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서 마음을 창조했다. 마음은 훌륭한 하인이지만 끔찍한 주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마음에게 삶을 책임지라는 임무를 맡겼기 때문에 사람들 대부분이 평화와 기쁨에서 멀어져 온종일 갈등의 세계에서 살아가게 된 것이다. 마음에게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마음을 부리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은 평안함이 자연스러운 상태이며 무슨 일이 벌어지든 당신이 늘 평안함 속에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은 항상 찾으려 하고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한다. 그것은 찾을 수가 없다. 잃어버린 적이 없기 때문이다. 화가 나거나 깊이 절망하거나 몹시 두려운 순간에도 갈등에 사로잡혀 있는 순간에도 당신이 원래 타고난 평안의 장이 당신과 함께 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당신은 그 사실을 깨닫고 갈등을 넘어선 자리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초원. 햇살 가득한 아침의 아름다운 초원을 떠올려보라. 이 초원은 색색의 들꽃과 새들의 노랫소리로 가득하다. 꽃향기와 근처 산들의 원시적인 아름다움이 깊은 평화를 자아낸다. 이 초원은 삶의 중심에 존재하는 평안이라는 경험을 나타낸다. 당신 또한 놀랍고 신비롭게 펼쳐지는 이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초원은 당신 존재의 핵심이기도 하다. 어린 시절 당신은 이 평안을 알았고 그 안에서 살았다. 어쩌면 그런 평안함에 대한 기억이 없을 수도 있지만 머릿속에 생각이라는 게 없던 시절이 있었다. 과거도 미래도 의미가 없고 지금 이 순간이 전부였던 시절.
더 나은 상태를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삶의 모든 것에 열려 있었고 삶은 정확히 있는 그대로 괜찮았다. 고통이나 불편함이 있다 해도 마음속에서 그것을 문제로 만들기보다는 그것을 온전히 경험했다. 이제 자신을 그 초원에 살고 있는 매 순간 새로움에 매료되고 모든 것에 열려있는 어린아이라고 생각해보라. 하늘에는 구름이 떠가고 웃음과 눈물도 그렇게 오가며 모든 것이 당신 안팎으로 흐른다. 자라는 동안 당신 자신이나 삶에 대해 스토리를 지어내기 시작하면서 생각이 머릿속을 채우기 시작한다. 하늘의 구름이 더 낮아져 당신의 머리를 맴돌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구름이 성글어서 초원을 완전히 가리지는 못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보통은 사춘기를 지나면서 구름은 당신을 완전히 에워싸고 머릿속을 가득 메워서 당신에겐 더 이상 초원이 보이지 않는다. 보이는 것이라곤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떠다니는 구름뿐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삶에 관한 생각이라는 구름 속에 살고 있다. 그리고 대개 삶을 직접 경험하기보다는 삶과 씨름을 한다. 머리 모양이 마음에 안 든다거나 남들에게 주목받지 못해 언짢다거나 등등 그 씨름은 대체로 사소하지만 때로는 크게 번져 외로움이나 절망으로 끝나기도 한다. 어린 시절 처음으로 새를 보았을 때 당신은 그것을 신비 그 자체로 여겼다. 생각의 대상으로 경험한 게 아니라 자신의 온 존재로 경험을 한 것이다. 커가면서 당신은 생각으로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오, 저건 새구나 하고 말이다. 삶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 삶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히면 좋고 싫음, 결핍과 저항, 해야 하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 선과 악, 옳고 그름이라는 형태로 서서히 삶과 씨름하는 데 익숙해진다. 그리고 갈등은 삶의 중심에 있는 평안의 초원에서 당신을 분리시키는 구름을 만들어낸다. 마음속의 구름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 어려울 수도 있다. 내면에 있는 평안의 초원을 떠난 뒤로 시간이 좀 흘렀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당신도 만성적이고 사소한 갈등에 익숙해진 나머지 자신의 생각이 진실이며 그 생각대로 되기만 하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라 믿게 되었을 것이다. 복권에 당첨될 수도 있고 원하는 마음 상태에 다다르기 위해 날마다 몇 시간씩 명상을 할 수도 있고 몸이 완벽해 보이도록 성형수술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초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들은 단순히 초원을 찾으려는 시도일 뿐이며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구름을 더 두텁게 만들고 계속 더 많은 갈등만 불러일으킬 것이다. 스토리텔러란 갈등의 구름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다. 머릿속에 온종일 떠드는 목소리가 있다는 게 무슨 말인지 당신도 알 것이다. 그것은 무엇이 좋고 무엇이 싫은지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한다. 무엇을 해야 한다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고 떠들고 순식간에 이랬다 저랬다가 한다. 다른 사람들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도 가혹하게 판단한다. 그리고 삶을 두려워한다. 자신의 두려움을 두려워하며 혼자가 되는 것을 몹시 두려워한다. 그것은 스토리텔러가 계속해서 모든 것을 똑바로 하려 애쓰고 조종하고 시험하고 기대하고 바라고 분노하고 저항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두려움, 슬픔, 자기심판, 분노, 의심, 혼돈, 짜증 같은 온갖 느낌과 절망을 불러일으킨다. 사랑, 친절, 평화 같은 느낌을 자아낼 때도 있지만 이런 것은 대체로 스토리텔러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에만 나타난다. 그러지 못하면 가슴에서 비롯되는 느낌은 어떤 것이든 대개는 당장 차단해버린다. 자세히 살펴보면 스토리텔러는 마트에 늘어선 줄, 새로 산 화장품의 색깔, 배우자가 텔레비전 채널을 바꾸는 것, 몸무게가 1kg 늘어난 것과 같은 일상적인 일들로 끝없는 갈등에 빠져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물론 때로는 그 사람한테 거절당했어. 혼자가 된다는 게 견딜 수 없어. 가슴에 종양이 생겼으니 이제 난 곧 죽을 거야. 직장을 못 구하면 집도 없이 길거리에 나앉고 말 거야. 같은 커다란 갈등으로 번지기도 한다. 스토리텔러는 끔찍하게 만들기의 명수라서 당신을 위축시키고 반발하게 만들며 인생의 시련에 명료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없게 한다. 스토리텔러는 삶과의 연결이 끊어진 상태에서 등장한다. 이는 당신이 초원에서 분리되었으며 삶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애써야 하는 것이라는 믿음에서 나온다. 스토리텔러가 이용하는 생각은 현실을 조종하는 데 정교한 도구이지만 그것이 진정한 현실은 아니다. 스토리텔러는 초원이 아니다. 초원에 관한 생각을 지어내고 그리로 돌아가려 애써보지만 갈등만 더 커진다.
또한 스토리텔러는 삶에 응답하기보다는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다른 행성에서 온 외계인이 이 초원에 착륙하려 한다고 상상해보자. 그는 초원에 있는 당신이 구름에 완전히 둘러싸이더니 삶과의 연결을 잃고 아등바등하는 모습을 내려다본다. 그에겐 구름 사이로 비어져 나온 당신의 손발이 보인다. 초원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는 당신이 한 손에는 잠자리채를 들고 있다는 것도 알아본다. 그는 당신이 나비들을 잡으려 하는구나 생각한다. 왜냐하면 당신은 돈과 성공 같은 나비들을 낚아채고 올바른 짝, 올바른 몸, 올바른 머리 모양, 올바른 직장이 있어야만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 믿기 때문이다. 외계인은 또 당신의 다른 손에는 파리채를 쥐고 있다는 것도 본다. 그는 이번에도 당신이 파리채를 가지고 다니는 이유를 본능적으로 알아챈다. 그는 당신이 커다란 코나 배우자의 거슬리는 습관, 불안처럼 원치 않은 것들을 없애야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고 믿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좋아하는 것은 갖고 싫어하는 것은 내버리려 애쓰며 초원을 위태롭게 뛰어다니는 당신을 보면서 외계인은 당신이 추구하거나 저항하는 모든 것이 잠시 평안을 안겨줄 수도 있지만 길게 보면 결국은 갈등의 구름만 더 두텁게 만들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본다. 그는 또 삶이 달라지기를 원하지만 바라는 대로 삶을 통제하지 못하고 절망하거나 자포자기하는 당신의 모습을 계속해서 바라본다. 당신이 실체도 없는 한갓 구름 따위와 씨름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뻔히 보이기 때문에 외계인은 혼란스러워한다. 그는 당신이 그토록 절박하게 찾아 헤매는 평화의 초원 속에 당신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높은 데서 내려다본다. 평안의 초원이 늘 당신 곁에 있으나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라는 사실도 그는 알고 있다. 평안은 당신이 타고난 상태이다. 당신이 바라는 것과 진실한 자신의 전부를 지금 이 순간 초원에서 발견할 수 있다. 당신은 그저 삶에 열려있기만 하면 이 초원에 연결될 수 있다. 열려있다는 것은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슬픈 일이든 무슨 일이든 간에 다 직접 경험한다는 뜻이다. 주어진 삶을 바꾸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다시 가슴을 열고 자신이 평생 유쾌함을 쫓고 불쾌함에 저항해왔다는 사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바라던 평화로 이끌어주지는 못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다는 건 실로 놀라운 깨달음이다. 궁극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힘든 경험을 포함한 모든 경험이 궁극적인 경험이 되는 삶의 흐름에 몸을 온전히 맡기면 어떤 느낌이 들까? 이 온전한 허용은 당신 앞에 평안의 초원을 열어준다. 당신의 가슴은 그 모든 경험에 열려있는 법을 알고 있다. 고대 아유르베다 의학에서부터 현대의 하트메스 연구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지혜 전통들은 우리 존재의 중심이 가슴임을 가르치고 있다. 가슴은 단지 물리적 기관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오는 에너지의 정수를 뜻한다는 것이다. 가슴은 느낌의 전부가 아니다. 가슴은 말 그대로 흉부에 위치한 에너지 센터로서 그것이 열리면 지혜의 에너지가 존재 전체를 가득 채운다. 깊이 아끼는 사람을 하나 떠올리면서 그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한번 느껴보라. 주의를 기울이면 가슴 에너지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이제 당신이 분노하고 반발하던 때를 떠올리면서 가슴 에너지가 차단되는 것을 알아차려보라. 먼저 번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가슴이 다시금 따뜻해지게 해보라. 당신의 마음이 아니라 당신의 가슴이 지혜와 치유와 사랑의 근원이다. 이 가슴은 아주 명석하다. 삶을 느끼는 것도 공명을 통해 삶에 연결되는 것도 가슴이다. 가슴은 배척이 아니라 포용하는 법, 판단이 아니라 수용하는 법, 저항이 아니라 허용하는 법을 알고 있다. 마음으로 생각하기보다 가슴으로 느끼는 법을 배울 때 삶의 경험은 완전히 달라진다. 어린 시절 당신은 열린 마음으로 살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당신도 점점 마음 열기를 두려워하게 되었다. 가슴이 아파 괴로운 것을 피하려고 당신은 머리로 달아났다. 그러나 자신의 가슴에 귀 기울이고 다시금 그것을 믿는 법을 알게 되면 가슴이 가장 지혜로운 안내자이자 친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가슴은 당신의 살아있는 에너지를 지키는 문직이다. 가슴이 닫혀 있을수록 더 우울해지고 삶의 흐름에서 더 멀어진다. 가슴이 열릴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든 상관없이 평화, 행복, 편안이라는 타고난 상태에 잘 접속하게 된다. 다시 가슴을 열어도 안전하다고 느낄 만큼 충분히 구름 너머 세상을 보게 되면 삶은 더 이상 생각의 대상이 아니라 가슴의 문제가 된다. 당신의 모든 부분,
심지어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까지도 전부 가슴 속으로 엮여든다. 또 결핍감이나 저항의 마음이 아니라 가슴으로 사람들을 대하기 힘든 이들까지도 만나게 된다. 연민 어린 호기심의 힘. 어떻게 하면 마음의 반응에 꺼둘리지 않고 다시금 평안의 초원에 머물 수 있을까? 사실 당신은 한 번도 초원을 떠난 적이 없다. 떠났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핵심은 고치거나 바꾸거나 없애는 게 아니라 갈등의 구름을 알아보는 데 있다. 그리고 그 열쇠는 자기 안에서든 밖에서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호기심을 품고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러면 머릿속에 있는 스토리텔러가 뭐라고 하는지 알 수 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볼수록 이런 스토리를 덜 받아들이게 되고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더 쉬워진다. 나는 그것을 벗어나 바라보기라고 부른다. 마음이 두려움의 파도에 휩쓸렸다고 상상해보라. 뱃속은 뭔가 단단히 채한 것처럼 굳어있고 머리는 어지럽다. 그러나 그 순간 머릿속에 이게 뭐지? 하는 호기심을 품어보라. 당신은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그것과 함께 머물 수 있다. 이건 그냥 두려움이야. 그리고 나는 이것에 호기심을 품을 수 있어.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 무언가와 다시 연결된다는 것은 그것에 관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경험한다는 뜻이다. 이는 겉보기와 달리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당신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거기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두려움과 연결이 되었다. 물론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자각할 수 있는 건 잠깐에 불과하므로 곧 다시 두려움이 엄습해올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순간이다. 마음을 놓치지 않고 그것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은 갈등 게임에서 벗어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자신이 하고 있는 경험에 호기심을 품을 수 있다면 당신은 가슴의 지혜에 연결될 것이다. 가슴은 당신의 모든 스토리들과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느낌을 안전하게 마주할 수 있는 곳이다. 대다수 사람들처럼 당신도 구름을 만들어내는 스토리가 부끄럽거나 두려워 그것을 내면 깊숙이 감춰놓곤 한다. 만일 그것들이 의식의 표면으로 드러난다면 당신은 그런 것이 있다는 이유로 자신을 판단하고 그것들을 무시하거나 없애고자 에너지를 쓸 것이다. 그러나 이는 생각도 마찬가지다. 생각도 판단받으면 반발하고 귀 기울여주면 노연한다. 당신은 머릿속에 있는 모든 스토리들에 연민 어린 호기심을 품는 법을 배울 수 있다. 평생 사로잡혀 살던 스토리들에 연민 어린 관심의 빛을 쬐어주면 그것들은 햇살의 온기가 닿은 구름처럼 점점 엷어질 것이다. 그렇게 구름이 엷어지면 무슨 일이 생겨도 다 괜찮은 그곳, 초원을 다시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길에서 마주치는 모든 것이 길이다. 자신의 경험을 바꾸려 하기보다 그 경험에 호기심을 품기 시작하면 당신은 점점 놀라운 진실을 발견하게 된다. 삶을 바꾸려 애쓰는 대신 삶과 협력하는 방법을 당신이 원래부터 알고 있었다는 사실 말이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현실을 창조하려 애쓰기보다는 삶이 펼쳐지는 그대로 기꺼이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호기심을 품는 힘이 커질수록 삶이 당신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이 더 명백해진다. 갈등의 구름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이러한 진실을 알기가 불가능하지는 않아도 몹시 어렵다. 이 책의 후반부에서 더 깊이 살펴보겠지만 구름이 엷어질수록 삶이 믿을만하다는 걸 당신은 더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신뢰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될 거라는 믿음이 아니다. 갈등의 구름에서 벗어나는 데 필요한 것을 얻으리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뢰는 쉬운 것만 믿는 게 아니라 어려운 것도 믿는 것이다. 신뢰를 통해 인생의 시련이 당신을 위한 것임을 알게 된다. 시련은 마음에서 작용하는 구름을 더 잘 드러내 보여주는 노란 형광펜과도 같다. 연민 어린 관심의 햇살을 내려쬐어 구름이 엷어지면 그 순간 초원이 거기 있음을 다시금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말이다. 연민 어린 호기심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성장시키고 신뢰를 회복해 갈 때 당신은 삶에 저항하거나 집착하기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삶이 흘러가도록 허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삶은 모험이 되고 모든 순간순간 온전히 살아있음의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구름이 엷어질수록 당신의 에너지는 더 활짝 열린다. 더 활짝 열릴수록 당신은 삶에 더 깊이 연결된다.